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퀀트를 맡고 있는 염동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시장에 대한 코멘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같이 나가는 그 그래프라든지 같이 첨부되어 있는 자료를 참조하시면서 보시면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자료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 내용들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재미가 없었고 약세를 보였는데 이 시장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도한 반응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는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인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내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에 있는 내용으로는 페이지 3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바닥을 판단할 때는 보통 북밸류, 그러니까 PBR을 이용해서 많이 보는데요. 이 순자산 가치에 비해서 그러니까 주식을 다 팔고 남아서 그 다음에 부채를 다 갚은 다음에 남은 돈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은 좀 주가는 너무 과도하게 낮은 수준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에는 이 왼쪽에는 트레일링 PBR이라고 하는 데이터와 오른쪽에는 TTM PBR이라고 하는 데이터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트레일링 PBR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가 10월 달이잖아요. 10월 달이라고 하면은 2, 4분기 실적은 다 나와 있는 상태고 3, 4분기 실적은 나오고 있는 상태고 4분기 실적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일 겁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시점에 북밸류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를요. 3분기 실적 실제 나온 거에서 3, 4분기 실적 추정치 나온 거를 더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북밸류를 산정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TTM PBR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보수적인 PB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수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생각을 하시면은요. 추정치를 하나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에는 2, 4분기에 나왔던 실제 자본 총계만 가지고 판단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 레벨을 지금 판단을 해보면은 거의 뭐 2008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실물 위기를 반영한 금융위기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는 건데 이 레벨에서 더 아래쪽을 생각하는 거는 과도하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고요. 이거는 보수적인 수치를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물론 여기서 이 현재 있는 밸류에이션이 더 낮아지려고 하면은 현재 있는 북밸류가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믿을 수가 있는 수치냐 이거보다 더 낮아지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느냐라고 세어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려면은 한국 기업들이 전부 다 적자를 기록한다라는 가정이 돼 있어야지 북밸류가 낮아져야 될 텐데 지금은 한국 기업들이 적자를 기록할 거다라고 볼 정도로 그렇게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좀 센티먼트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지 실물 경제 쪽까지 좀 영향을 기업들이 적자를 기록할 정도까지 내려오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익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익 추정치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왼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EPS 같은 경우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6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EPS가 올라갔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폭 떨어지긴 했지만 거의 연초 대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속도는 한국보다는 빠르지 않았지만 어쨌든 올라오다가 최근에 약간 밀리는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이머징 국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포함한 이머징 국가죠. 올해 계속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됐다라는 것을 보시면은 결국에 한국의 이익 추정치는 생각만큼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페이지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좀 다른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는 어떨까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배당 수익률이라는 건 결국 이 배당금을 주가로 나눠주는 수익률이잖아요. 그렇다면은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려면 둘 중에 하나여야겠죠. 첫 번째, 배당을 많이 주든가 혹은 주가가 떨어져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지금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 수준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 6페이지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실제로 준 배당금을 기준으로 한 배당 수익률인데 이게 거의 2%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는 거죠. 이 2% 수준이라는 거는 과거 금융위기 수준까지 그 배당 수익률이 올라와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 얘기는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도 현금 흐름 측면에서도 충분히 좀 의미가 있는 지금 레벨까지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과거에 배당을 준 것보다는 사실 앞으로 배당을 얼마나 줄 거냐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내용일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2018년에 그러니까 올해 말해 주는 배당금이 작년 대비 어떻게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애널리스트 추정치를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200개 기업 중에 한 60%는 배당이 늘어날 거다. 그리고 20% 정도는 줄어들 거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추정치가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과반수 이상의 기업이 올해 말에 작년보다 배당을 더 준다는 얘기고요. 아까 배당 수익률이 2%까지 올라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올해 말에 배당금을 기업들이 더 많이 준다면은 배당 수익률은 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결국에는 향후의 추정치를 기준으로 한 배당 수익률을 숫자를 보면은요. 지금은 금리보다도 높은 수준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만약에 지금 채권을 사서 얻는 이자 수익과 주식을 사서 얻는 배당 수익을 생각한다면은 배당 수익이 더 높게 돼 있는 상황까지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이게 채권보다 주식이 우월한 자산이 됐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원금 측면에서 주식은 변동성이 있지만 채권은 원금 상황을 댈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우월한 자산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이자 수익, 배당 수익 이 차이에 대해서는 배당 수익이 이자 수익보다는 좀 더 높은 레벨까지 와 있다는 점에서 현재 주식 수준이라면은 주가 수준이라면은 지금 더 매수를 고려해도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첫 번째로 중요한 키워드가 밸류에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로 중요한 키워드는 역시 외국인 수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8페이지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올해 기관, 외국인, 개인 투자 주체별로 어떤 행태를 보였느냐 이렇게 보시면은요. 개인은 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팔았죠. 결국에는 올해 시장에서는 좀 주요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올해 시장이 좀 약했던 거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 개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요. 재밌는 점은 외국인의 영향력이 최근 중내 중시에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9페이지에 있는 그림 두 개가 외국인과 코스피의 상관계수 그리고 기관과 코스피의 상관계수인데요. 이 상관계수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외국인이 사는 날 코스피가 오르고 외국인이 파는 날 코스피가 떨어지고 이러한 현상이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했다는 의미고요. 그게 바로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사는 날 코스피가 오르고 파는 날 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영향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왜 그 기관이 사는 날 코스피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 반대 경우도 나타났다라는 건데요. 결국에는 그렇다면은 이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언제 주식을 살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메인 이슈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은 10페이지에 있는 그림 보시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환율이 중요하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투자를 하고 만약에 팔고 돌아간다면은 자국의 통화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여기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면 그러니까 원화가 더 약세로 간다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어도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요. 만약에 여기에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면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로 간다면은 코스피가 현재 수준만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의미인 거죠. 결국에는 환율의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판단하는 것이 외국인이 더 살 거냐 더 팔 거냐 이거를 판단하는 기점이라는 건데 제 생각으로는 이제는 외국인이 좀 살 수 있을 만한 환율 레벨까지 왔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좀 키 차트로 보여드릴 만한 게 이 10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달러 인덱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8년 전고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 전고점이 언제냐면요.
8월 말에 생각해 보시면 그때 터키 외환위기 이슈가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이 터키 외환위기 이슈 때 터키뿐만이 아니라 이머징 국가 전반적인 외환위기 가능성이 있다. 동유럽도 마찬가지고 동남아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남아공이나 남미 지역 역시 굉장히 취약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그 정도 달러 인덱스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 정도 달러 인덱스까지 올라와 있다면은 더 이상 이렇게 상황이 나빠질 거냐. 지금 과거에 터키 외환위기 이슈 나올 때만큼 달러가 강해져 있는데 여기서 더 강해질 거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얘기는 원화가 이제는 좀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는 외국인이 여기서는 좀 살 가능성이 있다.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게 두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마지막 아이디어는 최근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한국 시장에서 공매도가 좀 이렇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거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것부터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한국에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공매도가 금지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을 끌어올리는 힘이 되기에는 좀 약할 것 같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림 나와 있는 거는 11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진한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그림은 과거에 그 전체 거래 대금에서 공매도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공매도가 금지되었었던 구간이 두 번 정도 있었는데 첫 번째는 금융위기 이후 직후가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2011년에 이제 미국이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좀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졌을 때 한 번 더 공매도가 금지가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공매도는 금지하고 이제 숏 커버만 가능하게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는 것만 가능하게 했었던 구간이었는데요. 그때 그러면은 공매도가 줄었다고 해서 시장이 올라갔느냐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이렇게 만약에 변동성이 커진다던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위험을 해칭할 수 있는, 줄여들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공매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기회 자체가 이렇게 줄어든다면은 오히려 아예 투자 자체를 꺼려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이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공매도가 감소하면은 시장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오히려 그렇지는 않다. 차라리 자율성과 효율성을 시장에 맡기고 규제를 덜 하는 게 오히려 더 좀 시장 방향성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세 가지 정리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현재 시점은 너무 싸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환율 레벨을 고려한다면은 점차 개선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공매도 금지 가능성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금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이 내용으로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장이지만 이제 최악의 국면은 지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더 이상 이렇게 하락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만큼 지금부터는 좀 더 비중을 늘린다거나 이제 시장에 더 이상은 나쁘게만 받아들일 시점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